안녕하세요. 저는 리담 변리사 학원에서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고 있는 나지혜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제63회 변리사 시험 2차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제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강사 소개인데요. 많이 보시던 사진이 없죠? 제가 애석하게도 사진빨, 영상빨이 좀 안 받아요. 실물이 나은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현장 강의를 통해 제 실물을 직접 대면해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60회 변리사 시험을 합격했고 기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리담 변리사 학원 민사소송법 전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시에 한라특허법인에서 기계전자팀 소속 변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커리큘럼 소개에 앞서서 먼저 공부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인풋, 아웃풋이라는 말. 제가 동차 시험을 좀 실패를 하고 나서 기득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때 제가 수험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이 나왔던 말이 뭐냐면 이해파, 암기파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난 이해파인가? 암기파인가?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만 하거나 암기만 하거나 둘 중 하나만 잘해서는 제대로 문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돼. 그래서 사실 이해와 암기는 하나의 전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인풋과 아웃풋 두 개를 조화롭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풋이라는 건 개념을 이해하고 목차를 정립을 해서 암기를 충실히 하는 그런 과정이고 아웃풋은 누락 없이 논점을 추출을 하고 쟁점에 대응하는 목차와 내용을 잘 소개를 한 다음 그걸 2시간 안에 현출을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아웃풋 연습이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거에 맞는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민특상 모두에 공통되는 전략이고요. 인풋과 아웃풋을 연결하는 이 과정에서 저는 민사소송법이 전략 과목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가 민소 강사니까 민소가 쉽다고 하는 거 아니냐, 민소가 양이 제일 많은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민사소송법이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는 이유는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민사소송법은 여러분 케이스가 아닙니다. 발명의 명칭이 있는 특허나 표장이 있는 상표와 달리 민사소송법은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분쟁을 판결로 해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민사소송 분쟁 모든 것에 대한 케이스를 공부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별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례집이라는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해진 틀, 정해진 법리, 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케이스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파생되는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암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조금 덜 중요하고 사안포섭의 중요도가 조금 낮다라는 건데요. 암기와 사안포섭 중요하죠.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특허나 상표와 같이 사안포섭의 비중이 높고 두문자를 따서 달달 외워야 되는 정도의 암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법은 암기의 정도가 법리, 즉 논리의 그 근거, 논거와 결론만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사안포섭도 디테일한 요건별로 하나하나 분석하듯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웃풋을 하는 그 노력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의 장점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특허 상표는 뭐예요? 변리사 시험을 위해서 시행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그런 시험들의 필수적인 과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출문제가 있죠. 그래서 해마다 기출문제의 경향성이 달라진다라는 말이 좀 덜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인풋 공부와 아웃풋 공부를 연결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더 수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 적절히 노력을 하면 고득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과목이 민사소송법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아웃풋 연결되는 그 노력의 정도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아웃풋이 상대적으로 비슷비슷한 답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고득점 답안을 획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략 과목으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걸 전략 과목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강의, 사례 강의, 실전, 최종 정리, 특강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최종 정리와 특강은 일단 스페셜 강의니까 논외로 하고요. 기본 강의는 전형적인 인풋을 위한 강의예요. 개념을 이해를 하는 강의고, 저는 개념 완성 1회독이라는 주제로 기본서를 단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지향을 하고 있고, 사례 강의는 인풋과 아웃풋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기본서에서 배웠던 걸 목차로 꺼낼 수 있느냐는 아웃풋을 체킹을 하면서도 어떤 문구가 나오고 어떤 쟁점이 나오면 어떤 목차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인풋의 개념을 함께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실전주에서는 전형적인 아웃풋을 위한 강의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4월부터 강의가 개강이 되기 때문에 시기상 기본 강의는 올해는 진행이 되지 않고, 그래서 기본서도 64회 대비를 위해서 출간될 예정이고요. 사례 강의부터 실전 GS 최종 정리 특강이 개강될 예정입니다. 사례 강의는 4월에 오픈이 되고요. 실전 GS는 4월부터 6월까지 현강, 그리고 5월, 6월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생각이고, 최종 정리와 특강의 경우에는 6월의 마무리 단계에서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강의별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례 강의는 제가 아까 인풋과 아웃풋을 결합한 강의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목차를 써야 되는지 목차 틀을 정립을 할 수 있는 강의임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논점 추출이 되는지 목차 추출이 되는지 아웃풋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의는 4회차로 2강씩 해서 총 8강으로 진행이 되고 8개년 기출 문제를 할 예정이고요. 강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일된 목차 정리를 목표로 합니다.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똑같은 쟁점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목차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목차를 쓰면 공부할 양이 너무 늘어나요. 근데 저희가 뭐랬죠? 민소는 하나의 법리를 통해서 다양한 분쟁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통일된 목차 틀을 통해서 답안을 쓸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통일된 목차를 좀 정리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센스를 좀 키울 수 있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례 문제를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내용을 몰라서 답지를 잘 못 쓴다, 목차를 잘 못 찾아낸다라기보다는 어떤 문제의 그 문구가 뭘 물어보는지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강약 조절이 조금 어려우세요. 이 키워드가 있으면 이 쟁점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 쟁점은 안 써요?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이 많아서 출제자가 어떤 걸 의도하고 문제를 냈는지를 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 동안에 제가 직접 문제를 목차를 잡아보는 시간을 드리고 그때 같이 문제를 풀면서 피드백을 하는 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냐면 논점 추출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분원점을 자꾸 누락해요 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직까지 목차 구조가 통일화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쟁점별로 강약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고요.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는 목차 틀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전 GS인데요. 네, 4월부터 6월까지 개강을 하고요. 이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1회차 4문제, 그래서 총 8회차 32문제로 진행이 되고 2시간 쓰기 강평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번 그 실전 GS는 A급 쟁점들로만 문제를 구성을 하고 이제 깔끔한 답안과 보충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구성을 했고요. 강의의 목표는 당연히 실전 감각을 깨우는 건데, 제가 추구하는 이 실전 GS의 목표는 뭐냐면 내 답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실전 GS를 와서 2시간 동안 답안을 쓰다 보면 너무 뿌듯한 나머지 내 답지가 최고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쉽고요. 그리고 내 답지만 보다 보면 어떻게 더 발전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모범 답안이나 이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쓰는지, 다른 수강생들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피드백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답지는 지금 어떤 수준에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답안지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실 수 있는 강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강 대상은 실전처럼 풀답안 연습이 필요한 수강생분들, 그리고 A급 쟁점부터 완벽히 정리하고 싶다 하는 동차 수강생분들, 그리고 저는 인풋된 건 많은데 답지를 쓰면 점수가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왜 나는 점수가 안 나올까요? 답안지를 보는 안목을 키우셔야 답안지의 레벨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실전 GS는 이런 분들을 수강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전 GS를 제가 늦게 개강하는 만큼 이제 좀 열심히 암기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판검 암기 자료를 제공해 드릴 생각입니다. 실전 GS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문제, 답안, 보충 자료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학판검 암기 자료가 제공될 예정이고, 문제는 진도별이고요. A급 쟁점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판례 평석, 로스쿨 모의고사, 그리고 타시험 기출 문제와 같이 중요도가 있는 문제들을 선별해서 그것들을 변형해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A급 쟁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고요. 답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례 강의에서 이어지는 통일된 목차, 그리고 수준 높은 사안부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차생 같은 경우에는 실전 GS를 수강하실 때 사례 강의와 병행을 하면 조금 더 효율이 높고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동차생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62회 합격생 분들 중에서 답안지만 제본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암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민소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셨다라고 하셔서 답안지만 달달 외웠는데 동차 합격을 할 수 있네? 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충 자료인데, 제가 보충 자료를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특허 상표 같은 경우에는 최신 판례라던가 탑10 판례 같이 보충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소스들이 있는데, 민소는 보충 자료를 뭘 제공을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을 했는데, 출제 의도를 제공을 해요. 제가 문제를 낼 때 어떻게 의도를 내고 어떤 거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출제를 했는지를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와 의도를 연결해서 센스를 조금 확인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문제를 좀 만들고 보충 자료를 그에 맞게 제공을 해드릴 거고, 사안 포섭 팁 같은 경우 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사안 포섭 팁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제 여러분들 조문 안 보시잖아요. 타겟 조문과 그 조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판례를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뽑아 먹을 수 있도록 보충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직접 채점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답지를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각 수강생들별로 어떤 오개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를 총정리한 총평까지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거는 부끄럽지만 제 수강 후기고요. 실제로 수강하신 분들이 이제 남겨주신 후기들이에요. 자세한 후기는 제 계정 민소장이라고 검색하시면은 후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강점이 재수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재수강률이 높다는 것은 강의에 만족을 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뜻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종 정리 강의인데요. 이제 마인드맵 최종 정리 강의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고, 오직 3강을 통해서 한 번의 민소를 조망할 수 있는 강의예요. 시험장에서 직전에 볼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시험 전날 1회독을 함께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마인드맵이 그려지는지 확인을 한다라는 건데, 어떤 단원에 어떤 논점이 있었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듯이, 그리고 이 논점에 어떤 학판검이 있었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숲에서 나무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내 약점은 어디 있는가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강 대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시험 직전에 시험에 임박해서 두꺼운 책을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 체킹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차를 가지치기를 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면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나? 떠올려 보면서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를 쉽게 체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인드맵을 할 수 있는지 떠올릴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강인데요. 제가 늦게 개강하는 만큼 특강에 조금 힘을 주었는데, 병합 특강과 채판 특강 두 가지의 특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병합 특강의 경우에는 병합과 공동소송 파트, 답 틀리면 큰일 나는 파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강의고, 채판 특강은 최신 판례만 설명하는 강의가 아니라 이걸 문제화해서 어떻게 답안으로 연결을 할지 사례로 정리하는 최신 판례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또 열심히 준비를 한 게 있는데, 도해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요게 뭐냐면 병합이나 공동소송 파트 경우에 여러분들이 답 틀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이 그 병합의 종류에 따라서 공동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요건이나 판단 방법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도식화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만 공부해도 나중에 이제 답을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네. 이런 제 강의를 왜 수강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제 강의의 장점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방향성과 목적성이 분명하다라는 건데 저는 강의를 위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본 강의부터 특강까지 쭉 커리큘럼을 한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커리큘럼을 따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전략, 인풋에서 아웃풋을 공부할 수 있게 해당 강의마다 방향성과 목적성을 항상 가지고 강의를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강하시면 효율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숲에서 나무로 아까 마인드맵이라고 했죠. 저는 강의를 진행할 때 그런 마인드맵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도 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의 이제 하나의 장점인데 제가 채점을 할 때 느낌대로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채점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하고 다양한 채점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 GS에서 상위권을 하신 순서대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해서 나가세요. 그래서 실제 점수로 연결되는 그런 피드백을 정확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강의 자료도 대충 만들지 않거든요. 강의 자료만 팔아주시면 안 되나요? 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제가 세종 정리 자료라던가 병합 특강 도해 자료라던가 GS 보충 자료라던가 자료에 좀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와 자료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제 강의를 선택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강을 하시면 좋으시냐면 요건 정말 중요한데 왜 강의를 수강해야 되는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강의를 수강하셔야 됩니다. 커리큘럼 따라서 그냥 가야지가 아니라 나는 왜 사례 강의를 들어야 되지? 실전 GS 강의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건 뭐지? 라고 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는 내가 무조건 해결한다. 무조건 달성한다라는 마인드로 강의를 수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습은 없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수강하세요. 복습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순간이 내 마지막 공부야 라는 마인드로 초집중해서 수강을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강사라면 직접 강사가 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제가 강의를 하는 거는 제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다고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여러분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걸 통해서 완벽한 인풋을 수행했는지 확인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항상 사전에 풀고 강의를 수강하셔야 되고요. 사례 강의를 할 때도 이제 인터넷 강의로 들으시거나 현장에 오셔서 문제를 직접 푸신 다음에 강의를 수강하셔야 되고 당연히 실전 GS도 강의만 들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서 2시간 동안 열심히 쓰신 다음에 강의를 수강해야 어떤 문제에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꼭 사전에 푸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GS 쓰시는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GS를 쓰고 나서 제 피드백을 받았다고 사실 끝이 아니에요. GS를 쓰신 다음에 스스로 채점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씁니다 라는 걸 제공을 해드리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내 답지를 냉철하게 분석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안목은 항상 그대로일 거고 그럼 답안지를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답안지가 발전을 하려면 내가 더 높은 이상을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채점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답안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63회 변리사 2차 시험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제 강의의 특징, 장점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선택에 이 강의 커리큘럼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단 변리사 학원의 나지의 변리사였습니다. 수업에서 만나요.